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의 그 거대한 질문. 사실 트럼프 2.0 시대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게 또 코인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여러 그 공약들을 쪼개 보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코인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때 이제 주가가 코인 가격이 치솟았었는데 근데 최근 12월 FOMC 회의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중에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좋은 효과, 무슨 효과가 기대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그거 비축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파월이니까 현재 법에 기초해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반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연준이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세간의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제가 딱 그걸 맞힐 재간은 없습니다만 그럼요, 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1기 때하고 트럼프 2기 때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네.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네. 야 비트코인 저거 잘 돼봤자 중국만 배가 부르는 건데 네. 저거 쓸데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채굴 관련한 가상자산 관련한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중국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기 때로 딱 와서 네. 역전된 게 뭐가 하나 역전됐냐 하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미국이 중국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의견을 무시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 돼야 네. 그 미국의 그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일단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하고는 일단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신냉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딱 발생하면 미국이 항상 하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제재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이 스위프트 망해서 그 국가 코드를 그냥 못 쓰게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네. 국제 송금이 그냥 안 되니까 경제적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는 게 탈중앙화돼 있다 보니까 특정 나라의 입김에서 좀 자유롭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워낙 가상자산에 좀 너그러운 나라였고 뭐 디지털 위안화도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고 지금 러시아도 디지털 루블화를 활발히 쓰겠다. 그 푸틴이 서명까지도 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어느 정도는 저걸 미국의 어떤 제어권하에 둬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사실은 가상자산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쉽게 얘기하면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금융기관에 달러를 그만큼 비치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러와 코인의 가격을 연동시켜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달러랑 연동돼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일수록 달러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을 어느 정도 쓰게끔 해주고 관련한 정책을 펴는 것이 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일단 어느 정도 허용하고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네. 그때 가서 이제 조금씩 어떤 조정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견 주신 게 저도 확 와닿고요. 저도 이 경익남과 토론합시다를 진행하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 혹은 반대 반론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인데 네네. 저도 조금 보완적으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냐면요. 어쨌든 앞에 제가 화두로 꺼냈던 것처럼 파월은 현재 법에 기초해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잠깐 비유를 한다면 중앙은행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액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중에 달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달러 채권 말고도 뭐 금도 있고요. IMF 포지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거라는 전제만 있다면 금 대신에 그걸 갖고 있는 게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 말고 테크니컬하게. 네.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재밌는 생각인데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1,300조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또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간접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계속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왔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늘릴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망한 어떤 자산의 형태로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면 기금이 부풀려지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 중에 국민연금공단이라고 기금운용본부가 코인을 안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만 네네네.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네네. 우리 고령화 때문에 인구 감소 때문에 연금 고갈될 걸 걱정하는데 만약에 우상향할 거라만 가정한다면 네. 근데 다만 지금 법제도가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못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네. 만약에 우상향할 것만 확실하다면 네네. 그걸 보유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없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질문을 좀 바꾸고 싶은 바꿔서요? 게 예를 들어서 뭐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다가 왜 테슬라나 아마존 그 쌀 때 네. 주식 좀 미리미리 보유하고 계시지 안 하셨어요. 이러면 우상향할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또는 네. 가격이 너무 급등락을 해서 이게 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좀 궁색하잖아요. 검색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야 그거 미리미리 공부해갖고 네. 앞을 좀 내다봐서 투자했어야지. 네. 저는 코인이 똑같은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를 그거는 생태계는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코인의 가격을 그냥 등락, 급등, 급락 이걸로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인의 생태계가 얼마나 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얼마나 다르고 네.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 저는 조금 뭐 나스닥에 있는 그런 주식들 투자하듯이 그런 어떤 좀 식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봅니다. 너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연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코인의 가격 급등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이 실제 산업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그런 전반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 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더 나은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부분이 또 떠오릅니다. 트럼프가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일단 제가 먼저 답변 드리기보다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트럼프가 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사로만 네. 그걸 접했으니까 사실 막 그 자제분의 영향이 컸다라고 있고 네. 사실 아들이 먼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보기 시작을 했고 네. 또 측근에 있는 일론 머스크 등등이 워낙 하이테크 쪽을 추종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어가면서 당선자한테 들어가면서 좀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요. 일단 트럼프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바이든 해리스도 정치인이죠. 정치인은 누구 마음에 들게 행동할까요? 유권자의 마음에 그렇죠. 들게 행동하는데 유권자들이 비트코인에 프렌들리하게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가 1,500만입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장에서 좀 실패하거나 실망한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비트코인에 프렌들리하게 이 제도적 틀을 바꿔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으면 정치인은 그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그렇죠. 해야 당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왜 때리려고 합니까? 미국 국민이 중국을 싫어해서 그래요. 비호의적 감정이 그렇죠. 계속. 네. 그 얘기를 한 가지 좀 드리는 네, 편이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만 바뀐 게 아니다. 모두가 바뀌었다. 맞습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가 정책 제도도 규제만 강화하다가 한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이 프렌들리하게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트럼프만 바뀐 게 아니다. 저는 좀 그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또 민주당도 미국 SEC에서 이 자본시장으로 비트코인을 포함시킨 그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한 그 정권은 또 심지어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조차 이 비트코인을 폄하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바뀐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미 뭐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민주당에서 ETF 승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네. 일단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백지화시킨다, 없던 걸로 한다. 그거 자체는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생태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뮤니티 생태계가 안정화돼 있다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안정화된 코인들 위주로 아마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또 청소년들은 또 억울해하겠죠. 우리는 네. 투자도 못하고 외제도 안 만들어줍니까? 또 이런 네.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제 질문지는 없는 질문이지만 우리 마이크 온 되기 전에 마이크래요. 카메라 온 되기 전에 교수님이 뭐든 질문 주세요 네, 하셔서 네, 네. 뭐든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또 생성형 AI와 법이라는 최근 저서도 내셨고 그동안에도 여러 디지털 기술들을 팔로우 하시면서 그 변화를 직접 목도하신 분으로서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메타버스와 같은 소위 말하는 이 새로운 환경에 놓였는데 이제 이 비트코인의 역할이 더 주목될 수 있는 환경이 온다.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상자산을 얘기할 때 네. 예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온 초창기에는 하나의 암호화폐가 네. 전 세계에 통용된다. 사실 이렇게 접근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아무튼 네. 대장 암호화폐 하나만 딱 생기고 네. 나머지는 다 도태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각 암호화폐들이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수천 개 되는 것들이 다 살아남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정말 생태계가 공고히 돼 있는 암호화폐들은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하나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해서 몇몇 암호화폐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하나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지역 화폐 같이 네. 커뮤니티 코인 같이 쓰일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잘 보면 가상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렇죠. 그냥 가상의 국경을 초월해서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경을 초월해서 사용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 가상자산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지역화폐 속성을 이 가상자산이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도 하나의 메타버스가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건 없을 거다. 네. 우리가 검색 엔진도 몇 개가 존재해서 놀듯이 네. 메타버스도 뭐 애플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뭐 네. SKT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이런 몇 가지들이 존재할 거고 네. 거기에 각자가 맞는 그런 커뮤니티 화폐, 가상자산이 딱 달라붙어서 네. 거기서 활용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 가상자산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그 대표적인 회사인데 네. 메타를 보면 메타버스도 연구하고 있고 암호화폐, 가상자산도 연구하고 있고
네. AR, VR 기기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AI도 하고 있죠. 맞아요. 메타를 보면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땠냐 하면 제가 기업체 강연을 가보면 어떤 팀의 이름이 예전에는 무슨 가상자산 팀, 뭐 블록체인 팀 이랬거든요. 네. 그러다 가보니까 갑자기 메타버스 팀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요새 뭐 양자 뭐, 네. 뭐 이런 식입니다. 또 AI 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우리는 보면 여러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조어가 탁 튀어나오면 기존 팀의 이름을 그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성공하면 저거 사실 우리가 옛날에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당장 어떤 캐시플로우가 좋은 것들 위주로 팀원을 확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런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웹3 시대 이런 거에 잘 적응을 하려면 모든 것들을 일단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렇게 큰 관점에서 네. 보면 투자할 곳도 좀 다양해지고 회사가 이렇게 어떤 기반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코인과 메타버스 환경이 또 융합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떤 사용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림도 한번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기조적 변화 속에서 특히 미국에서 ETF 비트코인 승인 그 자체, SEC 승인 이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자본시장으로 편입되게 만드는, 더 많은 거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미국은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더 많은 종류의 ETF 승인을 추진할 것인지, 네. 그리고 미국 이외에 또 몇 개의 나라가 또 움직이고는 있지만 향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SEC 승인한 것처럼 ETF 승인의 움직임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ETF 승인이 늘어나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이 어떤 걸 좀 허용하는 건 우리나라하고는 기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뭐 ETF가 됐든 뭐든 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가상자산을 볼 때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뭐냐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공급되고 있는가. 그래서 대중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미국에서 ETF 승인하는 것들을 쭉 보면 시장에 좋은 정보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 코인들,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승인들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생태계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시장에 충분히 투자 관련한 좋은 정보들이 넘치는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그것들이 이제 확대돼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부가 꽤 많이 개입을 하는 편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 정부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있게 됐는데, 네. 당연히 이제 저한테 코인을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장점을 한 10대까지를 얘기를 하면 안 된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뭐 P2P 투자다. 뭐 그럼 뭐 중국에서 안 됐던 사례가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그 안 된 사례 한두 개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맞아요. 그 바다 이야기 때 한번 호되게 데이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 된 사례가 0이 되지 않는 한 정부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없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좀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는 절대로 미국처럼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너무 안 된 사례에 집중하는 모습들도 좀 안타깝지만 이걸 도입했을 때 긍정적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을 텐데 부정적 효과에 좀 집중하다 보니 아예 이런 변화를 게을리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좀 뭐 자문
위원으로 또 참여도 많이 하시면 저도 참 그런 여러 면면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그러면 더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후발주자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저도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ETF 승인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더디게 움직이면 자꾸 우리나라 돈 외국으로만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악순환을 만드는 그런 고리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